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중국의 어떤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은 대나무 순만 보일 정도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25m 높이까지 자라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땅 밑에서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의 복잡한 구조의 뿌리가 5년 동안 땅 밑에서 뻗어가면서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은 거죠. 어떤 일이든 준비 기간은 필요한데요. 대나무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강태공처럼 수십 년 동안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안 된다고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겨울은 3한 3이라고 해서 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뭐 네. 예, 이런 말이 있는 정도인데 이 미세먼지가 요새도 굉장히 심각하죠. 맞아요. 특히 이렇게 조금 중국발 네. 날씨가 추울 때는 그나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하늘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날씨가 풀어졌다 하면은 네. 예, 중국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다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하늘이 뿌연 하늘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또 미세먼지 하면 황사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이 미세먼지랑 황사는 다른 거죠?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황사는 주로 이제 봄철에 중국의 내륙 지방, 특히 내몽고 지역에서 북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요. 성분이 보면 주로 흙먼지예요. 그래서 토양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 특히 네.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체에 크게 또 유해한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성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입자 자체 크기도 다르죠. 황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000마이크로미터라면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우리 피부 속에 모공을 따라서 점막, 그러니까 모공 안으로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깊숙이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더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분으로 보자면 네.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결합된,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죠.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 산업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크롬, 망간, 순, 납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독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1급 발암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눈과 목, 뭐 그런 데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따갑고 통증까지 느끼고요.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든지 기관지염이나 천식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네.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입자가 제일 작다 보니까 혈관 안에까지 그리고 또 우리 목구멍을 따라서 폐포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천식,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계 질환까지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미세먼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네. 아까 제가 모공을 따라서 피부 점막 네. 내지는 혈관 또 폐포까지 침투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혈액이 흐르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로 가볼게요. 네. 뇌로 가면은 혈관에 독성 물질이 많이 끼다 보니까 혈액이 좀 탁해지고 진해지면서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혈관을 막게 되면은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매라든지 만성 편두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실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검사를 해봐도 별다른 검사 결과는 안 나오는데 진통제만 받아서 먹어도 낫지를 않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 미세먼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들어가 볼게요.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눈이 건조하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 들어가면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두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러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로 들어가면은 폐포를 손상시켜서 만성 폐쇄성 질환이나 폐기종까지 일으키고요. 만성적으로 기침, 천식 같은 걸 일으켜요. 그래서 호흡곤란까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심장에는 들어가면은 혈관에 독성 물질이 많다 보니까 칼륨의 대사를 이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심부전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협심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수분이 감소돼서 건조증이 생기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은 증상이 심해지면서 네. 따갑고 가렵고 그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자궁에 들어가면요. 문제죠. 그러니까 임산부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 뭐 작업을 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태아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요. 태아의 성장이나 그런 걸 방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아의 여러 가지 뇌나 기능을 발달을 저해야 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로 좀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단연간에 호흡기계 질환을 위주로 네.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당시에 한 17, 18년 전에보다 네. 요즘에 사람들이 한 번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굉장히 오래 가고 그 당시보다 오히려 면역력 자체는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예전에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열나고 네. 콧물 좀 나고 기침 그게 불과 뭐 3일에서 한 일주일이면은 이제 다 낫는 질환으로 네. 가고 저희도 약을 쓸 때 첩 단위로 썼어요. 한 첩, 두 첩 그렇게 써서 약을 처방을 해도 금방 나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독한 항생제를 먹어도 뭐 2주간 내, 4주간 내, 네. 뭐 2달 동안 또 항생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희도 한약을 쓸 때 예전만큼 한 첩, 두 첩 가지고는 잘 듣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를 걸려도 오래 가면서 그게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또 비염,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한의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온 환자분들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만성 피로, 또 불면증 그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본인은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네. 다만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만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도 낫지를 않으니까 고통스럽게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받는다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실제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늘 목 뒤 어깨가 뭉쳐 있고 네. 그러면서 만성 피로나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이나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더 몸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쳐내는 방어 기전이 많이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노약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반대로 너무 어린 친구들 아니면 임산부나 또 당뇨나 뭐 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시거나 네. 비염, 천식 등 이런 호흡기계 질환이 원래 있던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대사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침입에 그거를 스스로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또 물리치는 방어 기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은 그럼 뭐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좀 약해질 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네. 그럼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면역력 하니까 마치 오늘날만 그렇게 있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조상님들도요, 네. 면역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어요. 그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위기라고 표현을 해서 위기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인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오늘날로 치면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나쁜 기운, 그러니까 사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거를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위기라고 표현해서 오늘날의 면역력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외사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위기라 해가지고요. 크게 5가지의 기능을 갖는다고 했어요. 네. 첫 번째가 온양내외, 몸의 안과 밖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운을 위기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이 기초체온이란 게 있잖아요. 네. 우리 몸은 항상 항온동물이에요. 그죠? 네. 일정한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 한마디로 체온이 1도씨만 떨어져도 30%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이 따뜻해야 면역력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온양내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위기표라 해서 네. 우리 몸의 기표라는 거는 피부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층에서 뭐든지 땅구멍을 통해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일단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어외사, 바깥에 있는 나쁜 기운, 그게 찬기운이 됐든 또 열한기운이 됐든 나쁜 그런 병균체가 됐든 간에 네. 그를 방어하는 힘을 위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양주리, 네. 우리가 항상 우리 몸 밖과 안이 항상 이 양분이 골고루 몸에 골고루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개합항공이라 해서 이건 뭐냐면요. 땅구멍이에요. 땅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어때요? 옛날에 감기가 따뜻하게 해서 아랫목에서 이렇게 이불을 갖다 꼭 덮고 네. 땀을 좀 흘려냈죠. 그는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갖다가 여러 가지 독소나 나쁜 기운을 땀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개합항공이라고 해요.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려도 안 되지만 땀이 너무 안 나와도 체온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고열이 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개합항공까지 해서 5가지 능력을 위기라고 했고요. 면역력이 그럼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가 위장기능 실조입니다. 우리의 면역세포는 사실은 위와 장에 거의 한 60에서 70%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장 기능이 나빠져서 네. 맨날 체하거나 설사, 변비가 반복되면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많이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장 기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멜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이 돼요. 네. 근데 잠을 갖다 늦게 자거나 몇 시간은 못 자고 잠을 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호르몬, 멜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멜로토닌은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늦게 자는 분들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지방 대사를 못하니까. 네. 그리고 방금 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만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몸에 습담이 쌓이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습담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먹으면은 그를 충분히 에너지원으로 쓰고 네. 대사를 통해서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주고 꼭 필요한 영양분만 우리가 몸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은 자꾸 노폐물이 쌓여요. 그러면 이런 습담이 쌓이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내의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그게 잉여물질이 남아서 살이 찌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체내의 노폐물, 독소가 축적이 되면 혈관에 염증 물질이 많이 분출이 되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염증도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죠. 기초 체온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연유로 본인이 섭생을 잘못했다든지 병에 걸려서 체온 유지를 잘 못하면요. 결국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요. 혈압이나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체온 유지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위장 기능이 무너지지 않게 음식 관리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면역력이 실제로 저하가 되면 뭐 어떤 질환들을 우리가 앓게 되나요? 가장 흔한 게 감기죠.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감기에 더 잘 걸려요. 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기침이 안 떨어진다는 등 아니면은 늘 피곤증이 계속 몸이 쇠약해진다는 등 네. 되게 오래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기가 또 첫 번째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가장 흔하게 걸리기 쉬운 질환이고요. 네. 대상포진 아시죠? 엄청 아프다던데. 네. HIV 바이러스라는 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우리 몸에서 알아서 나가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신경절을 따라서 침투를 하는데요. 주로 옆구리나 이제 신경절, 이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들은요, 이 눈썹 뼈까지 침투해서 눈이 실명되기까지도 하고요. 네. 이게 신경절을 따라서 침투하다 보니까 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밤에 막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이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린 사람은요, 또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하신 분들은 또 재발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남아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재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역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피부 트러블, 아토피나 자꾸 뽀르지가 나거나 건선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네. 모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네.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들어서 많이 써먹어서 관절이 서서히 닳아져서 네.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류마티스는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게 류마티스예요.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통증이 생기면서 빨개지고 열나고 결국에는 관절에 변형까지 생기는 게 류마티스인데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면역력 관리, 그러니까 생활 관리를 잘 못하고 그 섭생에 굉장히 게을리해서 생기는 게 결국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외에도 암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면역력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가장 오늘의 큰 화두이죠. 네. 네. 그럼 면역력이라는 걸 높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면역력을 강화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찬 음식,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음식이나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피가 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탁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흐르는 곳에 특히 자기가 약한 기관에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겠죠. 일단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뿌리 음식이에요. 연근, 죽순, 더덕, 도라지 그런 뿌리의 음식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피를 맑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피가 탁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 몸에 좀 염증이 있더라도 이런 뿌리 음식을 갖다가 섭취를 많이 해주신 분들은 피가 맑아지고 그러면서 염증이 오히려 몸 밖으로 대사가 돼서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나 유황 성분은요, 우리 몸의 독소, 노폐물을 병과 결합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체외로 배출시켜 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름진 뭐 삼겹살이라든지 고기를 좀 많이 먹을 때는 마늘을 같이 구워서 드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버섯이 있어요. 버섯에 특히 표고버섯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베타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항산화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대식세포,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그런 몸에 나쁜 것들을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를 빨리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조류 많이 드세요. 네. 특히 여자들 생리할 때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고 어열, 덩어리가 질 때는 미역 다시마 많이 드세요. 피를 맑게 해주고 어열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 이 해조류에는 알긴산과 클로렐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의 중금속, 아까 미세먼지도 중금속 독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중금속이나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한약재 중에서도 좀 면역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좀 차로 끓여 네. 먹을 수 있는 한약재가 뭐가 있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3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는 쑥이에요. 쑥. 네, 쑥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요. 우리 몸에 기본적인 저항력을 길러주고요. 또 쑥에 들어있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까 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 위장 기능 실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속이 좀 쓰리거나 자꾸 체하시는 분들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소화 기능을 돕고 수족냉증이 있을 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면역력을 같이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니까 특히 몸이 차신 분들은 쑥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도라지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사포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에 들어있다는 그 사포닌 네. 성분이 도라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답답한 가슴을 우려를 풀어줘요. 그래서 가슴이 이유 없이
뭐가 화가 찬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거나 또 우리 몸에 찬 기운을 좀 몰아내주면서 이 가슴을 뻥 뚫어주게 해주고요. 특히 기침 가래가 드글드글 끓어가지고 밤중에 막 가래 기침이 끓거나 또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힌다든지 천식이 있는 분들은 특히 기관지에 좋기 때문에 네. 도라지를 많이 즐겨서 드시거나 차로 달여서 드시고 마지막으로 맹문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방에서는 한의학에서는 맹문동을 기관지의 성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약재값이 조금 비싸요. 맹문동이 그래서 고급 약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맹문동을 차로 달여 마시게 되면 네. 심장을 보호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폐를 맑게 해주고 머리를 맑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좀 맑지 않아서 늘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맹문동 차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다시 좀 넘어와 보면 네. 미세먼지가 정말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를 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네. 우리 몸에서 최대한 좀 악영향을 덜 미칠 수 있게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미세먼지는 워낙에 입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 모공을 따라서 침투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눈이나 코나 입술, 입, 목구멍, 점막을 공격을 해서요. 따갑게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네. 피부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밖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요즘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 가지 뭐 네. 많이들 공포스럽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와 점막이, 그러니까 목, 입술 아니면 목 안에 점막이 촉촉하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실내에 있을 때도 항상 가습기를 틀어놓던지 네.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꼭 실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외출을 좀 장시간 해야 될 때는 마스크를 쓰셔서 보호를 해주는데요. 마스크 하나만 차단을 시켜줘도요. 네. 코와 입에서 나오는 그 수분 때문에, 습기 때문에 이 코와 입이 덜 마르게 되고 그래서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요. 밖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차단을 해주니까 마스크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꼭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요. 손을 좀 더 깨끗이 씻어주시고 필요하면요. 될 수 있으면 가글까지 해주세요. 양치 가글까지 해주셔서 꼭 세균 바이러스를 해주시고 이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섭취죠. 외지간한 거는요. 물을 많이 드시면요. 해결이 돼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물을 많이 드실게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황사,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고 하지만요. 네. 씻겨 내려준다고. 그죠? 그런 속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삼겹살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삼겹살은 포화지방이어서요. 네. 우리 혈액을 좀 더 산성화시키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들어온 황사나 미세먼지가 들어온 것들이요. 이 혈액과 같이 결합을 해서 체외로 배출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특히 삼겹살, 밀가루 같은 거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가 어쨌든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혈자리나 네. 이런 것도 있나요? 지압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우리 목뼈 있죠? 네. 목뼈에 이렇게 양쪽에 쭉 목뼈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머리 쪽으로 뒷목 쪽으로 쭉 올리다 보면요. 네.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 움푹 들어간 자리. 네. 거기를 풍지혈이라고 합니다. 풍지혈. 네. 네. 쑥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양쪽에. 두 군데가 있죠. 네. 목뼈를 따라 가다 보면 그렇죠. 뒷목에 딱 걸리는 자리. 그를 꾹꾹꾹 한 30번씩 너무 네. 세게 말고요. 부드럽게 30번씩 마사지를 해주면요. 네. 이게 뒷목을 좀 풀어주면서 혈행을 좋게 해주고요. 기관지에도 좋은 혈자리예요. 네. 그리고 그 풍지혈에 목 제일 가운데 뼈 있죠? 거기에 또 움푹 들어가는 네. 다리가 있어요.
뒷목에 머리하고 경계선 자리에 정중앙에 네. 움푹 들어간 자리를 또 풍부혈이라고 하는데요. 풍부혈. 네. 네, 두통이 있을 때도 좋거든요. 아, 사실은. 네. 그래서 늘 목이 간질간질 기침 나오고 호흡기 쪽에 코막힘이 좀 심하고 그러면서 목 뒷목이 늘 뻣뻣하고 뭉치고 뭐랄까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네. 때는 이 두 혈자리 풍지혈과 풍부혈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누르니까 살짝 약간 뭐 아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기관지를 좀 많이 목을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이 스튜디오 안도 사실은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마사지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차 같은 것도 좀 많이 마셔주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제가 아까 맹문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더, 맹문동은 이제 한마디로 폐기관지에도 좋고 심열을 내려주고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갱년기 분들은, 네. 갱년기에 특히 여성분들은요, 위로 열이 뜨면서 목에 굉장히 많이 마르고 입도 마르고요. 왜냐하면 열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없던 막 비염이나 피부 가려움증 그런 것도 알러지 질환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좋은 게 오미자예요. 네. 오미자의 화학 구조식을 보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오미자를 달여 마시면 마치 여성 호르몬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오미자야말로 리그난이나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더 증강시켜주고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또 이 오미자는 폐에 발산작용을 시켜줘가지고 더 도와주기 때문에 기침이 있거나 외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목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이 기침을 밖으로 좀 빨리 떨어지게 해주면서요. 또 신장 수렴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갖다 좀 부드럽게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마른 기침이 심하거나 열이 위로 한 번씩 둥 뜨고 입마름이 심하거나 또 당뇨에도 좋다고 하니까 오미자를 이맘때 이 환절기나 또 미세먼지, 황사 이런 바람이 좀 많이 심한 날은 오미자를 잘 달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혈자리를 하나 알아봤는데 뭐 다른 혈자리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요? 욕심이 많으세요. 그럼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비염 얘기 잠깐 하면서 합곡이라는 혈자리를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합곡 기억하시죠? 네, 합곡자리. 네, 손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쑥 올려가다 보면은 움푹 들어간 자리를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합곡혈은요, 체했을 때도 좋고 머리 두통이 있을 때도 좋은데요. 체했을 때 많이 실제로도 누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꾹꾹 누르면 구르륵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합곡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 모든 경락, 경혈이 지나갈 때 모든 경락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꾹꾹 누르게 되면요,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혈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혈자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체하거나 신경성으로 머리가 자꾸 아플 때도 좋지만 뭔가 목이 답답하게 이물감이 있고 간질간질 기침이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여기는 잘 풀어진 혈자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혈자리를 자주 수시로 눌러주면은 본인의 면역력을 지켜내고 또 미세먼지 많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혈자리를 이렇게 평상시에 자주 눌러보는 습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면역력 증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오미자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5가지의 맛이 오장에 각각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으로 나뉩니다. 네. 간장이죠. 간은 신맛이 좌우를 하고요. 그리고 심장은 쓴맛, 네. 그리고 비장은 단맛, 그리고 폐는 매운맛, 그리고 신장은 짠맛을 각각 주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미자는 말 그대로 5가지의 맛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장에 두루두루 다 적용이 돼서 다 오장의 기운을 다 북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미자가 좋은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오미자는 5가지 맛 중에 어떤 맛이 제일 강할까요? 약간 신맛이 좀 그죠? 강하지 않나요? 떫은 맛도 있지만 사실은 딱 먹었을 때 셔. 그게 신맛이 아까 간 기능을 도와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풀어줘요. 그리고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인데도 또 너무 열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을 너무 열하면은 우리 몸을 조금 건조하고 말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따뜻하면서도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폐 기능을 도와줘서요. 오히려 이 기관지, 기침 천식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짠맛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자극해서 점액을 보충을 해줘요. 우리가 몸에 진액이 충분히 있어야 이 마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력도 더 보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액을 보충을 해줘서 네. 입마름을 없애주기 때문에 기침이 심하거나 목이 간질간질 평소에 말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오미자차를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네. 우리 임성 아나운서님도 말 많이 하시잖아요. 말이 많이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이라든지 코가 좀 건조하고 또 감기균이 살짝 있거나 간질간질할 때 이게 오미자가 좋고요. 특히 오늘 주제가 미세먼지였잖아요. 네.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차가 바로 오미자차예요. 그리고 또 3번째로 우리 오미자는요. 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갖다가 많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만이 있거나 또 평소에 칼로리 높은 음식을 너무 즐겨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피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결국은 이게 혈액을 갖다가 혈행을 막게 하고 혈관을 좁게 만들면서 혈전을 만들어 심혈관계에 굉장히 건강에 나쁘죠. 그래서 이 오미자는 혈관 건강이 특히 걱정이 되거나 또 본인이 실제로 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있거나 네. 그런 분들이 특히 드시면 좋은데요. 이게 오미자가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4번째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수험생들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그런 그 기억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맞겠죠. 그래서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도 이 오미자가 커피 대신에
차라리 오미자차를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로 해소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왜냐하면 오미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또 염증을 갖다가 많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항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럼 섭취할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 오미자는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담가 놓거나 처음부터 물을 붓고 팔팔팔 끓여 먹으면 이 시고 떫은 맛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드시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미지근한 물에 살짝 우려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미자는 약간 열한 성질이 좀 따뜻한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몸에 너무 열이 많은 분들이나 지금 열성, 뭐 감기라든지 열성 질환을 앓거나 코피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네. 피하실게요. 그리고 또 이게 신맛이 너무 강해서 위액을 점막을 좀 이점막을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미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 증상, 그러니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주의사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오미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방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저희 남편이 네. 제가 이제 아프니까 오는 방송을 차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듣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전화해서 알아보라 그랬는데 오늘 남편이 대신 해주셨네요. 네. 그럼 키,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올해 61요. 네. 네, 작년에 한갑 지났고요. 아, 네. 키는 그냥 152, 그러니까 키가 적어요. 키가 100. 적고 체중이 좀 52kg에서 3kg 그렇게 나가요. 아, 키가 150cm에 몸무게 52kg 정도 되신다는 거죠?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떤 증상을 가장 지금 불편하게 지금 느끼고 계신 증상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네. 허리, 원래 등이 이렇게 이어져서 네. 장애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쳐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그대로 그래서 굳어져서 생활하는데 뼈가 별로 굳어지셨구나. 네네네. 네. 별로 이렇게 불편한 점을 모르고 살았는데, 네.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조금씩 아프고 그래도 그냥 견뎠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찾아보는 일로 해가지고 아프기는 항상 아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가지고요. 네. 병원에 갔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네. 그래서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네네네. 네. 통증도 심하고 막 저림이 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 조금 이상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하고 약만 주더라고요. 네. 갖고 이제 또 그 약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있는데 너무 아프고 못 견뎌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네.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의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병명은 MR 디스크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MRI를 찍어가지고 네. 그 판정을 받았는데 디스크 뭐 4번, 5번이 터졌대요. 아, 이미 터졌다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대답하고 집에 와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네. 병원에 갔는데 저는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이제 제 원래 신체 기형이 구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 저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이.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포기를 허리. 하고 네네. 포기를 하고 이제 그 병원 치료를 그냥 주사 그 신경 주사 뭐 그런 거 하고 약하고 그렇게 먹고 이제 지냈어요. 네. 근데 계속 아팠는데도 견딜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통증하고 같이 저림 증세가 너무 심해요. 한쪽이 네네네. 한쪽으로 왼쪽으로요. 네. 자꾸 조금만 이렇게 서 있어도 가만히 들어놓으면 괜찮은데 네. 움직이면 저림 증세가 너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어머님, 네. 저희가 원래 등이나 허리 부에 흉터만 생겨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쪽으로 혈행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뼈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안통작용이 있어야 거기가 안 아픈데 혈행 네. 자체가 나빠지면은 점점 뼈가 굽고 또 뼈하고 뼈 사이 공간도 좁아지고 그러면서 더 아플 수밖에 없는데 네. 어머님은 어렸을 때 다친 게 그대로 뼈가 굳어가지고 네네. 굳혀진 상태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있어야 추간판, 그러니까 디스크가 탈출된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예. 어머님 꾸준하게 동네에 한의원을 가셔서요. 예. 침을 맞으세요. 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요. 예. 조금 부드럽게 펴지면서 그게 좀 나아지고요. 그리고 예.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걸어가지고 침을 놓으면 그 주변의 연부조직인 근육통도 많이 사라져요. 네. 왜 이게 더 아프시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기 때문에 근육이 늘 뭉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더 피가 안 통하니까 더 아프신 거예요. 예. 그리고 평소에 등에다가 핫팩을 좀 따뜻하게 찜질을 자주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따뜻하게 찜질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머니, 제가 예. 스트레칭 하는 거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네. 의자에 앉으셔서 예. 허리를 되도록 뒤에 약간 부드러운 좀 푹신푹신한 쿠션을 하나 대주시고요. 예. 허리를 되도록 이렇게 좀 피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한쪽은 무릎을 굽히고 한쪽 다리는 쭉 피세요. 예. 피신 다음에 이 발가락 끝을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몸쪽으로. 앞쪽으로. 네.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왼쪽 다리를 90도로 굽혔으면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쭉 피신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쭉 피지 말고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뒤에 다리,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다 당기시고 좀 이렇게 아프신데요. 그거를 한 20번씩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네. 그러면 허리, 골반 어디가 제일 강화가 되면 골반 근육 자체가 강화가 돼요. 그러면 골반이 틀어진 골반도 교정이 되면서 허리도 같이 시원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네네네. 어머님한테. 그거 그 TV나 뭐 그런 거 보고 네, 다리 그 펴고 그런 거는 네, 좀씩 하거든요. 네. 아니면 근데 누워 뭐, 계실 때도 그거를, 오랫도록 하지는 안 하는데 잠깐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능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떨어지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요. 네. 너무 아프니까 음. 너무 이게 저림 증세도 심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보기가 힘들었나 봐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그래서- 집에서요. 예.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가 혈액이 탁해지거나 아니면은 혈액 자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예. 맑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에 좋으면서 또 허리 이 척추 디스크에 좋은 게 오가피하고 두충하고 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가피 두충 우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차처럼 그냥 묽게 달여 드시는데 거기에다가 맹문동을 조금 같이 넣어서 드시면 맹문동요. 네네. 통증 완화에도 좋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심장을 좀 안정을 시켜주면서 어머님이 잠도 예. 더 잘 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차로 달여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제일 좋은 게 아무튼 찜질이에요. 그리고 찜질이요? 동네 한의원 가셔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셔서 침 맞고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풀고 사셔야지 지금 어떻게 막 진통제 너무 많이 드시거나 뭐 수술적인 요법은 어머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네네. 알고 계시면 되실 거예요. 조교 네, 같은.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요 그 혈압도 있어요. 그 네네. 가족력이라고 그래가지고 혈압 약을 엄청 오래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네. 예, 혈압도 그렇고 호흡기 기능도 안 좋아갖고 호흡기 기능 그 약하고 네. 뭐 또 신장도 안 좋아서 네. 그 약도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맹문동이 좋아요, 어머님한테. 이제 맹문동요. 네, 맹문동이 혈압, 심장에도 좋고 호흡기에도 두 가지 다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로 좀 그거 맹문동하고.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시고 드시고 거기다 이왕이면 가시오가피랑 이제 두충 같은 걸 좀 같이 넣어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